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만을 이 땅에 맞춘 제일 처음 작업을 누가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을 처음으로 역사에 기록한 것은 삼국지 동의전입니다. 삼국지 권 30에 있고 이제 후한서 85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에 대한 기록이 이제 상대사 시중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만의 위치, 그러니까 마한변한 진안의 위치를 이 땅에 처음부터 있었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분명히 상대사 시중장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통치했다고 하면 거기서 사만을 찾으면은 삼국지와 후한서에 있는 사만이 금방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남제서 58권이 상대사 시중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유연제노 5월에 동의전을 대입해보든 삼국사를 대입해보든 하면은 사만에 대한 마한변한 진안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데, 이련이 상대사 시중장에서 사만은 취하고 고구려 백제를 외면한 바람에 지금 우리가 사만이 조선 팔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인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얘기했다고 옳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네 말이 있느냐 맞느냐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건 지금 대한제국대 국사에도 사만이 분명히 조선팔도의 남단에 있고 현재 국사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교과서가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최치현이 말한 상대사 시중장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로, 삼국이 있는데, 여기 동해지외 유삼국이라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동해를, 지금, 동해지외라고 할 때 우리나라로 동해지외면 동해바다 바뀌니까 일본 열도에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해는 이것이 황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동해는, 이 동해는 지금 여러분이 중국 지도를 보면 청해가 있습니다. 그 청해에 보면은 남쪽에는 해남이고 서쪽에는 해서고 북쪽에는 해북입니다. 근데 해동이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해동이냐? 해동이 청해선 동쪽은 다 동해라는 얘기입니다. 육지 아니냐?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안희성에 황산이 있습니다. 그 황산을 말하자면 황산 지도를 만든 그 황산에 대한 걸 보면은 황산 주변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전해가 후해가 있고 천해가 있습니다. 황산이 바닷속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동해가 어디냐 하는 논쟁을 일단 접고 삼국에 대한 거를 사만에 대한 걸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만이 마한, 변한, 진안인데 마한은 고구려가 됐고 변한은 백제가 되고 진안은 신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우선 보통 사람이면 그냥
이상하다 뭐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만, 사마는 삼국지와 후한서에서 고구리 예와 함께 외예와 함께 사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는 사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들어간 걸로 사만을 얘기하면서 고구리를 넣습니다. 그런데 사만은 삼국지 권 30의 마한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맞박자 쓴 백제가 있는데 그건 온주왕의 백제에 흡수됐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고리국이 있습니다. 그 고리국은 고구리에 병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군호국과 비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외의 여왕을 비미호라고 그랬고 군호국의 남왕을 비미궁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마한 속에 들어있는 비미국과 군호국이 외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마자의 넉사가 한 사로국인데 그건 변한 사로국에 병합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만이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됐다는 것은 일단은 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에 강릉 백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담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5월과 유연제노는 고금을 통해서 진화의 동부 지역입니다. 근데 고구려 백제가 있다. 근데 사만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만을 유연제노 5월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 지금 고구려 백제만 있고 신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신라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로 하면은 5월과 제노 사이에 누가 있냐? 최치원. 이 글을 쓴 최치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최치원은 사로국 신라의 신라로 보시면 사로국이 여기 있다, 신라가 여기 있다 써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없지만은 1914년 일본인이 쓴 교정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고구리 백제와 함께 신라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신라가 여기 있으면 이 조선팔도에는 신라가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삼국유사에도 신라가 2개라고 되어 있고 삼국사에도 신라가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리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련은 이 5줄 중에서 어떠한 해석 없이 삼하는 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은 왼쪽에서 고구리 백제를 지우고 삼한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만 고구리 변한 백제 진한 신라 요게 인용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줄 중에서 요 나머지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삼한을 조선 8대에 맞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이게 이련이 그 상대사 시중장에서 취해서 넣은 글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치원운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다 보시면 치원이 변한 백제다라고 했고, 마한에 또 가면은 최치원 마한 어쩌고 해서 분명히 최치원전에서요, 삼국사 46권에서 인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삼한만 얘기하고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노 5월에 있다는 걸 감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엔제는 5월이 어디냐?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분명히 중국 동부 지역입니다. 5월은 양자강 이남에 있고, 유엔제노는 지금 태산 북쪽에 있는 걸로 말하자면 이 동해라는 이 지명 북쪽에 있는 걸로 되는데, 이 연나라를 이제 보통 우리는 지금 북경에 있는 데를 연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유엔제는 연나라가 만약에 유 지역에 있다 그러면 북경 지역에 있다면 유와 연은 중복됩니다. 같은 걸 같이 쓰자. 그런데 사마천어 사기의 69권에 보면 연나라는 지금 산수성 북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리가 북평, 어양, 상고, 태원을 이걸 평정한 기록이 삼국사와 후한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구려 초기부터 유엔제로 5월 지역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를 우리는 조선 팔도의 남부 지역에다 말하자면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사마는 황하 이남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찾지 않은 거죠. 그게 이게 왜냐? 위만조선의 위치를 우리가 자꾸 지금 평양 지역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위만조선 찾으면 창해군을 찾으면 금방 나와요. 창해군이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창해군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럼 위만조선이 이 지금 창해군 지역 지금 하북서 북부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남쪽은 삼한 지역이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련이 왜 그랬느냐? 우선 그러기 전에 유엔제노 5월에 대한 것은 이게 소동파의 그림입니다. 유엔제노 5월이 진화의 동부 지역에 있다. 근데 이련이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소동파가 그린 고려백제 신라 일본의 위치. 그러니까 이 소동파가 그린 역대 지리 지장도라는 책에 제일 첫 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지금 소동파가 그린 건데 이 해남도가 있는데 대만이 없습니다. 대만을 못 보고 그린 사람이 역사 부도를 그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를 현재 송나라 때 본 고려의 위치에다가 갖다 잡아낸 겁니다. 이게 늘릴 역사다. 그거를 이련이 보고 지장도를 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삼국사를 믿지 않고 소동파의 지도를 믿은 겁니다, 이련이. 그래서 사만을 조선 팔도에다가 옮기.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조선 50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해서 재현해봤다면은 지금 같은 역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절에 동국통감 제강에도 있고 고은 선생 사적에도 있고 개헌필경집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뿐이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누구냐면 성호이익이요. 그리고 다산정약입니다. 그 두 사람이 봤다고 했는데 성호이익은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적어놓은 것은 정말 가소로운이다, 웃기는 얘기다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소라는 걸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사는
사만은 인용하고 고구려 백제 이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아마 이 두 사람 다 유엔제노월이 한반도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조선 팝도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아마, 왜? 아니 감히 명나라 땅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역사는 현재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옛 기록은 재현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볼 뿐이지, 그걸 현재에다 맞춘다는 것은 그건 역사 연구의 잘못된 시각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 여기 청해입니다. 청해의 동쪽에는 명칭이 없는데, 남쪽에는 해남, 서쪽에는 해서, 북쪽에는 해북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그런 명칭이었고, 동해, 지금 해주만이라고 해서 동해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청해서에서 동쪽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가 동해인데, 지금 안위성의 황산인데, 황산에 보시면 이렇게 황산 풍경구 해가지고, 이 황산인데 지금 여기 동해잖아요. 서쪽은 서해가 있고, 요 밑에는 이거 앞에는 이제 전해가 있고, 여기는 후해가 있고, 여기는 천해입니다, 가운데가. 근데 이 안위성은 바다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동해를 우리도 뭐 동해 지위에 있다고 하면 일본에 있다는 걸로 해석해야 맞는데, 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건 좀 여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만이 어디 쓰느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삼국지에 보면은 기준이 위만한테 그 번조선 왕위를 빼앗기고 탈출하는 과정이 써 있습니다. 좌우 부인들을 데리고 동화를 하는데 입해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해만 가시는 거예요. 바다로 빠졌다. 입해가 바다로 빠지는 겁니까? 그 해석이 이제 이 해에 대한 해석을 바다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해는 지금 산동성과 강소성을 이어지는 곳에 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입해죠. 제가 지금 동해로 간다. 그러면 동해 바다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동해 시로 가는 걸까요? 동해 바다는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동해 시로 갔다고 해석을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주로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한지. 그럼 이건요, 이미 한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한이니까. 이게 뭐냐? 춘추 전국 시절에 한 제후국이 바로 지금 하남성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주로 들어가서 옛날에 한 제후국 땅을 들어갔다 그 소리입니다. 이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익산 이 지역으로 입해해 가지고 익산 지역으로 왔다. 여기 익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이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만이 이제 창해 지역이 하북성 북부 지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 해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남성 지역을 위주로 한 그 남쪽에 사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만 이제 78국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비미국과 군호국이 차지한 땅이 이 회계, 남월, 주해,
이주, 단주 이 지역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록을 입에 거한지 이 얘기를 조선 8대에 맞추 노력해 온 것입니다. 요게 이제 사기의 69권에 있는 한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게 이제 어디냐, 지금 하남성 중심으로 있다. 근데 여기에 강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황하와 양자강 사이에 있는 여기를, 이 강을 회수라고 합니다. 근데 회가 그 글자가 어떻게 나왔냐? 기준의 준자에서 열십을 띄가지고 회로 했다는 것이 삼국지에 있습니다. 바로 기준 때문에 그 강 이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삼국지 후한서의 동의는 이렇게 북쪽에 부여, 그 남쪽에 고구려, 그 남쪽에 예, 그 남쪽에 한, 그 남쪽에 외가 있는데 이 외에 대한 지명이 양자강 이남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한은 북쪽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거 회수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이며 창유군이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하북성 중부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북평양 삼국 퇴원했으니까 그 북쪽에 있다. 이렇게 삼국지 후한서에는 별표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 이제 지도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남북에 그려지는 것은 이거 이제 색깔을 넣어서 하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구리에다가 조선에다가 번조선, 고구려, 낙랑국, 삼국에다가 위만조선, 삼한, 그리고 고구려, 낙랑국 이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백제가 지금 그러니까 서울 남쪽, 경기도 남부 지역을 통치한 걸로 역사 기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남조서에 보면은 이 백제가 광양, 청하, 남랑, 대방, 성양, 광릉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서 여기 이제 남조서에 나와 있는 직책을 가지고 보니까 이 직책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책의 명칭이 지명에 있는 이 지역까지 백제가 통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제보다 이 남조서에서 얘기하는 백제는 굉장히 황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는 남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의 남북. 그리고 구당서, 신당서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이제 지명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삼국 중에서 요소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한 것이 백제밖에 없어요.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요동에 있는데 그 요동에 낙랑, 대방, 청하, 성안, 광릉, 광양 등이 있고 신구당서를 보면 동명, 항성, 백강, 주리성 여러 개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서에는 백제가 요서에는 송서와 양서, 북사 이렇게 보면은 요서에는 진평군, 진평현이 있고 아니면 또는 진평이군이 있다는 말로 써놨습니다. 그 지금 남조서에 있는 지명의 서쪽에는 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요라는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보면 지금도 진성과 고평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평이군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구려 백제는
지금 유연제로 오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에서 백제, 신라, 가라 외에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지금도 이 외가 거슬리는 모양이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중국 25사 동의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동의전 중에서 외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외는 일본 열도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로국, 백제국, 고리국, 비미국, 군호국 등이 있는데 이 백제가 온조백제에 병합되고 고리국이 고구려에 병합되고 비미국과 군호국이 외인이 됐다. 그러면은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만 50국의 이게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표현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삼국지 30일만 있는 거 아니고 신라본기에도 그렇게 돼 있고 송수에도 또 이 자칭 외왕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외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육국을 다스리는 외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5사 동의 중에서 외의 위치만 결정해주고 나머지는 결정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외를 일본 열도에 가서 얘기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백제예요. 그리고 백제 중 밑에 보면 고리국이 있어요. 이게 고구려의 병합. 그러니까 요거는 백제에 병합되고 요건 고구려에 병합되고 요 군호국과 비미국이 외가 되고 요 사로국이 신라에 병합돼요. 그러면 마한 50국 속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는 거예요. 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삼국지도 보고 동의전도 보고 삼국사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 왜곡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국사책에 있는 낮의 통문인데 요 지금 요 속에 요 기님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낮의 통문이라고 붙이게 된 것은 무주천동 관광개발을 하면서 명칭을 하나씩 정해서 붙인 것이 낮의 통문이다. 원래 이게 기님이 굴이거든요. 그런데 요 굴이 언제 뚫어졌나 하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한암흑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에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뚫을 때 본 사람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뚫은 거다. 신장로 낼 때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 토지대장 그리고 요건 지적도입니다. 요 지적도에 이 전담회대가 이 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 도로 계획했다는 게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토지대장이 언제 했다는 것도 써 있고. 그런데 이게 1963년에 관광개발하면서 낮의 통문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저도 요 팻말 꼽는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50년 동안 이게 뭐냐, 국사책에 신라백제 통문이다. 아니, 대한암흑기에 일본 놈들이 와서 뚫은 건데 그걸 신라백제 통문이다라고 국사교과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역사 왜곡이란 뭐 50년이니까 지금 기님이 굴고라면 모릅니다. 낮의 통문 그래야 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제에는 벽골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삼국사에는 신라에서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대 때 태종 때라고 되어 있네요. 1415년에 박희중이라는 사람이 그 벽골제에 가서 수리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백제 구수왕 때 이제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삼국사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유엔제로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유엔제로 5월에는 김제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김제하의 끄트머리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김제하에 보면은 여기 보면 골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학벽시가 있습니다. 그 학벽시, 여기 지금 학벽시인데, 이 학벽시는 벽골제예요. 벽자를 떼고 여기 고리를 있으니까 벽골제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요 저수지, 지금 요게 인공서로 본 요게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요건 제가 이제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붙인 거고, 하얀 거는 요 옆에 보면 희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벽골제입니다. 근데 요 치수가 삼국사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골제가 있는 곳에 김유신 때에 자석을 만들어서 당나라에 수출한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 동명이 있죠. 백제가 패망한 이후에 오도독부 중에 하나로 있는 동명이라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이 말하자면 고구려 백제가 조선 팔도에서 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는 삼국사는 46구, 그러니까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번조선이 위만조선과 사만으로 나누어지고, 그 사만이 다시 백제, 신라, 외로, 가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503년에 고구려로부터 독립하는 신라가 이 땅과 만주를 통치하게 되고, 이 유엔제는 5월에 있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광복을 하는 겁니다. 그 광복하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키고 신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663년에 계림도덕부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신라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까지 이제 확인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련은 아마 김유신전을, 삼국사 김유신전을 보고 김유신에 대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는 김유신은 수로왕의 조상이고 그 이전에 소금실씨가 조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수로왕까지만 쓰고 그 이전을 지워버렸습니다. 즉 사기와 삼국사에는 당군조선 이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듯이 여기서도 김유신의 조상을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유신의 조상 소금천씨가 있는 지역에는 김유신의 전쟁 지명이, 그리고 백제 의자왕 때의 지명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명만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명은 있을 때도 있고 없어도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건 증명하는 방법이 못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이거 목화하고 자석하고 노하고 비단은 왜 이거냐, 김유신 때에 목화는 고구려에 주고 자석과 침은 당나라에 주고 노는 그때 무기를 했는데 당나라보다 우수했다. 그리고 비단은 그걸 다른 나라에도 주지만은 신하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기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화를 김유신 때 신라에서 고구려에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가져와서 목화가 퍼졌다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고려사 그것도 믿어야죠. 그럼 삼국사도 믿는다고 하면은 김유신이 목화를 생산해가지고 고려에 준 신라 지역은 고리 땅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침반하면 송나라 4대 발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국사 김유신이 살아있을 때 자석과 바늘을 당나라에 주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나침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송나라보다 300년 전에 이걸 신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당나라에 주었다 그러면 그 제품이 뭐가 되냐? 신라 침반, 즉 신자만 띠뿌리면 나침반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침반은 신라의 특산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쇠뇌는 활을 쏘는 그 화살이 나가는 기구를 얘기하는 건데, 이 기구를 신라가 기술이 월등했습니다. 당나라보다. 그 당나라보다 얼마나 월등했냐면, 당나라에서 구진철이라는 사람을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해도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구진철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노는 초초 전국 시절부터 당나라 때까지 이렇게 황하유역 양자 이 지역에서 발달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이 있는데 비단은 이제 백과사전에 뭐냐면 비단은 한나라 때부터 발달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들이 쓴 우리 기록에는 한나라 건국 1000년 전에 조선에 이제 양잠을 하기 시작했다. 기자 때 양잠을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게 아까 얘기한 그 벽골제가 있는 자석을 생산한 동명이 있는 그 남쪽에 지금 기자가 사는 서화라는 지역에 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저가 뭐냐면 원앙저자입니다. 원앙금침의 저. 그러니까 비단 생산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화와 자석과 침, 노와 비단을 통해서 김유신은 그 조상이라고 하는 소금철 씨가 살던 지역의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웅진이 지금 공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국사에는 웅진의 동쪽에는 지라성이 있고 윤성이 있고 대산이 있고 사정성이 있다, 그런 성등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구담세도 똑같이 써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웅진을 공주로 보는 공주 동쪽에는 이걸 찾을 수 있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연호울의 제노 노지역에는 바로 태산이 원래 태산이었다가 바꿔서 태산이라고 해서 현재 태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라성이 뭔가 하고 제가 40년 동안 찾아봤는데, 지라성이 정말 지라가 뭘까요? 지라를 어떻게 배우는? 그런데 우연찮게 비장을 지라라고 하는 게, 의무라면 그냥 지라예요. 우리 말로는 그냥 지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지라. 그 지라 비를 써가지고 그 같은 의미로 요런 비가 태산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으로 봐서는 동쪽이겠죠. 그리고 웅진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웅진성 그러는데 북사에서는 고마성입니다. 그 고마를
곰웅자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웅진이 되겠죠. 그러면 곰웅자로 쓸 수도 있지만 곰비자로도 쓰겠죠. 뭐 고마는 뭐 어떻게든 고마는 고마니까 곰이니까 그 곰비자가 의비 같은 비성을 쓴다 그러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태산 서쪽에 비성이 황산과 태산 사이, 이 황산이 뭡니까? 계백장군이 죽고 관창이 죽은 그 동쪽에 웅진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황산이 있는 지역에 보면 북쪽에 평원이라는 지명이, 이건 뭐냐, 흥수가 감옥에서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를 막는데 평원과 침구를 막았는데 이 남쪽에 침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백마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은 공주 지역은 금강이 웅진강이라고 부여지역에는 백마강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백마강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보면 여기는 백마강이 있잖아요. 백마하. 그러면 사세에 의한 웅진은 제로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정성. 지라성이 있다면 사정성도 어떻게 뭐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사정은 청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 이렇게 썼어요. 청자로 썼어요. 이 청을 이렇게 쓰면 청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게 뭐니까 청성이 있어요. 태산 북쪽에 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이라는 게 있는데 박산이 혹시 박성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래서 제로 지역에는 백제의 웅진을 찾을 수 있는 말하자면 자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련이 뭐 소동파의 그림을 보고 했던 어쨌든 삼국사 46권에서 삼한만취하고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로 오래 있다는 걸 감췄는데 이 이련만 우리 역사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더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임혜성이가 쓴 중국민 역사. 저는 25사 동의전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그걸 왜곡한 것을 찾아낼까 했는데 뭐 그렇게 찾아내기 것보다도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 이전의 동의는 지금 이 유엔제로 5월 지역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 이후에는 그것이 만주와 조선반도와 일본 열도로 이렇게 유구 열도로 이렇게 확장됐다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진 이전에 있던 동의는 전부 다 한쪽에 동화됐다 그러는데 진화 18사가 뭡니까? 유엔제로 5월의 기록입니다. 남제선을 떠날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소동파가 아무리 밀어내서 없애려고 했고 이련이 아무리 지우려고 했어도 동해전에 의한 사만 그리고 이 상대사 시중장에 있는 사만은 유연제는 5월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만을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에 도입한 사람이 누굴까? 이게 굉장히 사실 왜냐면 지금 왕건 그 영화를 보면은 사만을 김유신의 사만 통일 이후에 처음으로 사만을 통일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만을 김유신은 제자리 갖다 놓으면 되는데 고려 사만을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걸 추자하니까 우선 고려 왕건부터 7대 기록이 없어서 1030년에 다시 쓴 7대 실록을 가지고 김부식 팀이 삼국사를 쓸 때 마지막 부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가 나온 뒤에 삼국유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 쓰여진 뒤에 동국사락이 쓰여졌어요.
동북사락이 쓰여진 뒤에 고리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고리사에 과연 이 사만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썼는가 찾아보니까 몇 줄이 있긴 있습니다만, 최초로 그러니까 사만을 갖다 놓은 것이 누구냐? 굉장한 의문입니다만, 이련이 상대사 시중장에서 사만을 얘기하고 유현재는 5월에서 사만을 찾았더라면은 사만은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만만 인용하고 고구려 백제가 유현재는 5월에 있다는 것을 감췄기 때문에 사만이 조선 팔도에 있는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는, 근데 여기에 있는 지명들이 지금도 양장 이남에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지도가 송나라 때 만든 지도입니다. 송나라는 당나라가 망한 뒤에 바로 그러니까 5대 60년 지나서 세운 그 나라에서 만든 건데, 요 현재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북경 근처를 제외하고는 100%가 맞습니다. 지금 중국 지도에, 중화민국 지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화민국 지도로 유현재노 5월 지역에 있는 지명들을 가지고 삼국사를 연구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당나라 망한 직후에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 나타나는 지명 중에서 외의 지명이 이 지도에 나옵니다. 회계, 동쪽 야현, 그리고 담해가 남월이라고 했는데 남월, 그리고 주해. 이 유는 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에 대한 지명이 양장항에 이남에 있는데, 여기 재미난 것은 진번군은 동쪽에 외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진번은 동쪽에 있다는 것은 즉 조선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선인이 나중에 사만인이 됐으니까 이건 삼국지 후한서 동의전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한서 진번군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외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외는 사람으로 말하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의 위치가 결정되면은 그 위에 있는 몸뚱이는 발바닥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가 결정되면은 외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유현재노 5월에 있다는 삼국사의 상대사 시중장이나 남자에서가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사만 통일론을 얘기한 것은 역사의 무지가 원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신라 통일 얘기를 하는 것도 5월과 유현지역에서 찾아봐야 할 것을 지금 우리가 조선 팔도로 옮겨놓고 사만 통일 신라 통일을 얘기하는 것,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의자왕의 배망지명이나 고구려의 패망지명을 유현재는 5월 지역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조선 팔도로 옮긴 사람이 바로 이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국유사부터 그러니까 이련부터 동해전 18사와 삼국사 50권을 유현재는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왔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검증해서 재현했더라면은 사만이 조선 팔도에 있다는 500년간 헛고생을 안 하죠. 그걸 최초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이련이 상대사 시중장에서 사만을 취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현재는 5월에 있다는 그 얘기를 숨김으로 해서 사만
얘기가 조선팔도에 있었고 삼한 정통론이나 삼한 통일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독서라는 얼마나 중요하냐. 책을 많이 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을 보고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극장구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봤다는 것을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독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독서를 잘못하면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800년간 우리가 잘못 배웠잖아요. 그 잘못 배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느냐. 단군을 삼국유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삼국사에 없다. 삼국사에는 분명히 단군 이전에 있습니다. 그 있는 걸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6.25 때 아버지가 어디서 전사해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묘를 못 썼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돌아가셨어요. 묘를 썼어요. 아버지 무덤이 없다고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삼국사에 단군이 없고 단군 이전에 소금씨 고신씨가 있고 고조선 이전에 구리를 계승한다는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삼국사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삼국사와 동이전을, 그러니까 25사의 동의관계의 기록을 우리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삼국유사부터 그 어느 걸 감추고 뭐 어느 걸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팔도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 기록이 있을 때는 그 기록을 그대로 재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해보고 그걸 정리해서 그 다음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한 그 통일론을 우리가 접고, 이게 정통론은 삼국사가 나타내는 대로 고조선 이전의 구리부터 그 구리를 계승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 역사를 재현하는 걸로 이렇게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800년 동안 그러니까 역사의 무지에서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국사를 다시 보고 동이전을 다시 보고 삼국유사부터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유원제널과 한반도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잘못된 것을 가려서 다음 후세들은 그렇게 쓰지 못하게끔 우리가 제대로 한번 역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